오늘 진짜 멀리서 송도 멉니다. 그래서 1시간 걸리거든요. 소개 바쁜데 오신 우리 박태원 부대표님 소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 렌탈 제품을 판매도 하고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했을 때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렌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같이 렌탈 사업을 하고 싶은 대리점들을 컨설팅 해주고 보이시는 이런 홈페이지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만들어드리고 렌탈사 역할을 해드리는 3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저는 그 렌탈 회사에서 임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10년 정도 렌탈 쪽에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렌탈 쪽에서 어떻게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렌탈이 앞으로 일시불 판매라든가 우리 헬스케어 쪽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많이 연구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2001년도인가요? 일본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AIG라는 보험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자산관리사 일을 했는데 15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좀 잘해서 여행을 갔었는데 가이드분이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물론 이제 MDRT라는 게 있습니다. 뭐 100만 불 이내에 수익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평범치 않은 분들을 모시게 돼서 반갑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들 연봉도 높으시고 좀 크리스탈 리폼 333 이쪽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시고 물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안 맞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준비한 자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렌탈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왜 렌탈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되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그 렌탈 강의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거는 좋은 인맥을 통해서 아마 있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인맥과 인맥, 또 플랫폼과 플랫폼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회고요. 요즘은 SNS의 발달로 인해서 경험의 공유라든가 또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두 분 거를 이제 올려놓은 이유는요. 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그 엄태호 대표님, 이지 대표님 두 분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전도 유망한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들 100%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저는 홈쇼핑을 한 달에 4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브랜드로 처음 홈쇼핑을 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같이 동석해 주신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그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만의 브랜드로 홈쇼핑에서 첫 방송을 해서 매출 목표를 달성한 그때에 대한 부분들을 사진을 찾아 준비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그 대표님은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인연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같이 렌탈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회사가 여러 가지 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제품도 다양해질 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때 엄 대표님과 이재 대표님을 믿고 가시면 반드시 계속 성공하는 그런 배에서 순항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현대렌탈 담당자한테 렌탈이 얼마큼 판매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물론 1월 달에는 판매가 많지 않았었고요. 계속 판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리폼 베이지 세트 3-1 표현하면 맞나요?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세트 3-2번 이렇게 판매가 되고 7-2인가요? 네, 7번 세트. 제가 잘못 기억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고가의 제품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판매 정보에 대한 교류가 잘 되어야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렌탈이 잘 팔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유가 되셔야 됩니다. 공유가 되시고 저희도 수많은 렌탈 경쟁사들이 있지만 항상 그 서칭을 해서 어떤 제품들이 잘 파는지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모든 제품 중에는 미끼 상품이 있고 또 메인 상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메인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고객분들이 렌탈이지만 비싼 제품을 산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뭐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렌탈 시장 환경이 조성된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코웨이의 회장님 혹시 아시나요? 네, 윤석금 회장님이 원래 그 가방을 들고 그 웅진 교재를 팔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코웨이 그룹을 웅진을 창립을 하시고 IMF 때 발상전을 하신 거예요. 비싸니까 팔지 말고 빌려주자. 그게 대한민국의 렌탈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오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다들 소득이 줄었죠. 아나바다라고 혹시 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공유 경제가 한국에서는 슬슬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품목을 다르긴 하지만 렌탈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소비자들이 렌탈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던 거예요. 네, 다 알죠. 이때부터 렌탈이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이렇게 시작한 렌탈 제품들이 홈쇼핑과 방문 판매원과 콜들과 영업자들에서 퍼뜨리다 보니까 지금 뭐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 빼고는 다 렌탈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렌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렌탈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이제 원하는 기간 동안 초기 비용 없이 매월 사용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빌려 쓰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유를 통해서 제품을 특히 최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탈이 합리적인 이유는 아시죠?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 7-1번으로 일시불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320만 원. 네, 비싸죠. 근데 다들 물론 이제 비쌀 수도 있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렴 가격일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300, 500, 1000만 원 1억까지 현금으로 사실 수 있는 구매책이 있지만 렌탈은 또 하나의 지불수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지불수단. 삼성이나 LG에서 지금 렌탈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 제품을 일시불로 팔아도 지금 후회가 없는 그런 기업이지만 렌탈을 통해서 또 다른 수요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렌탈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지불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피리케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달에 3월달, 2월달, 4월달에 미세먼지가 심했죠. 네. 한 회사별로 보통 4만 대, 5만 대씩 제품이 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문이 많아서. 공기청정기가 매우 핫한 제품인데 일시불로 사게 되면 이 제품이 한 130만 원, 40만 원 차요. 근데 대부분 렌탈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가 있고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사신 다음에 필터를 교환하시려면 주기별로 한 7만 원 정도 필터를 구매해서 갈아 끼우시면 돼요. 근데 사업이 잘 되시고 또 고객들 응대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 집에 사놓고 2년에 한 번씩 갈아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쓰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폐나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렌탈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와서 매번 청소해주고 교환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청정기가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을 2000년대 초에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제레미 리프키라는 교수인데 앞으로는 사지 않고 공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이 틀렸을까요? 네, 맞죠.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우버 택시도 있고, 한국에는 요즘 시끄럽죠.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이처럼 네,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렌탈 시장에 대한 그 하나금융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수집을 좀 해봤는데요. 합리적 소비 트렌드의 확산과 또 인구 구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렌탈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연 40조 원의 렌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다 대리점 사장님들께서 판매하시는 크리스탈 리폼 삼성감도 여기에 수치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렌탈은 계속, 특히 B2C를 대상으로 하는 렌탈은 계속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2B는 이제 뭐 기업 대 기업, B2C는 회사에서 이제 일반 커스터머한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욜로용 렌탈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혹시 상대하시는 고객이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3, 40대죠. 3, 40대면 이분들을 보통 X세대라고 해야 되나? X세대는 아니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에 겹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요즘은 또 다른 세대가 출연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맞추시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영어 단어예요. 무슨 세대? 율로 세대? Y 세대는 아니고요. 네, 그걸 비슷하게 가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알파벳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손 들고 노래해주세요. 여기 N세대. 네, Z 세대. 제가 이따가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은 이 Z 세대를 잘 잡으셔야 이 마케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욜로용 렌탈은 뭐 전동일, 드론, 뭐 어떤 게임기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 요즘 보시면 영어 교재 렌탈 많이 하죠. 뭐 야나두 이런 거 양방향 렌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생활가전 렌탈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매장 가서 세탁기나 TV 바꾸려고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비싸지만 좋아졌죠. 트윈워시라고 밑에 하나 더 있고 중간에 뭐 에드워시도 되고 이런 제품들이 보통 뭐 150, 200 넘어가요. 냉장고, TV 세탁기 바꾸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렌탈을 하게 되면은 한 20만 원이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에 60개월 걸리시죠. 네. 근데 소비자분들이 구매와 렌탈을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렌탈이 많게는 180% 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그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구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잠깐 써볼게요. 이거 잠깐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혹시 뭘까요? 네, 한국의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인데 1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대부분 6, 7, 8, 9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렌탈이 가능한 거는 보통 7등급까지 해드립니다. 8등급은 이미 연체를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연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나 뭐 캐피탈이라든지 학금 서비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카드가 있어도 한도가 뭐 300, 200, 500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드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핸드폰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매장 가서 300, 400억짜리 제품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리고 카드를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제품은 첫 달치를 카드로 먼저 이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도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5만 원, 4만 원. 네.
그런 분들 자동 이체해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카드를 다 써버리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제품을 렌탈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도 물건을 가지고 렌탈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등급까지 펼쳐내긴 합니다. 꼼꼼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전화가 하루에 거의 뭐 몇백 통, 몇천 통씩 거기 렌탈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돈이 있는 분들 하세요. 1, 2, 3등급 이신 분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시고 최신 가진 제품을 편하게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렌탈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핸드폰도 사실 렌탈입니다. 그렇죠? 약정 기간 동안 다 이미 렌탈 쓰고 계신 거고요. 렌트카 타시는 분들도 다 렌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 대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렌탈 산업이 성장하는 배경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합니다. 렌탈 산업은 불황을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불황을 먹고 사는 산업. 그 다음에 구매보다는 렌탈을 통해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TV를 65인치를 샀는데요. 저는 이렇게 렌탈을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카드도 한도 많고 좀 모순이죠. 저희 집에 있는 거는 그 공기청정기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TV가 65인치가 정상가격으로 사면 보통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119만 원에 무이자 10개월로 샀는데 카드를 이제 긁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내시면 65인치를 자기 집에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일도 아니죠.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어때요? 신혼부부도 요즘 직장만 하고 전세하느라고 돈이 없죠. 보통 혼수가 보통 3, 4천만 원 들어갑니다. 렌탈하게 되면은 30에서 50만 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렌탈 제품인데 친구들을 불렀어요. 집들이 하려고. 렌탈이라고 써있나요? 네,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많이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신세대들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렌탈 돈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소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표를 여기다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렌탈 서비스의 성장하는 원인이 이처럼 가장 큰 원인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세대, 또 1, 2인 가구의 증가, 또 전자제품 출시 주기가 어떻게 굉장히 빠르죠. 네. 저도 이게 S9를 쓰고 있지만 아마 다음에 제가 바꿀 때는 S11이나 11을 아마 바꾸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5년씩 쓰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2년 쓰면 다 보통 교체하십니다. 그만큼 최신 CF라든가 회사 홍보들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무개 집에서 좋은 TV를 이렇게 쓰고 계셔도 잘 몰랐어요. 요즘은 어때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 찍어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죠. 네. 그러면 그거에 출처를 알아가지고 또 다른 분이 사는 이런 경험에 대한 공유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역할이 이런 소셜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사업도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실 거고요.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그 SNS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사업이 더욱더 잘 되시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1세대는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이 정도가 1세대 산업이었었고요. 지금은 저희 사이트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혹시 그 강소라 씨가 선전하는 마스크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회사가 부천에 아주 조그만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자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강소라 씨를 모델로 쓰고 또 계속 신제품을 개발해서 작년에 650억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50억짜리 지금 그 사옥을 건축을 하고 있대요. 그 한 제품으로 회사가 LG 프라이를 이기고 첫 번째 제품이 된 거예요. 한 제품. 자, 그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크리스탈 리폼 333 제품을 렌탈을 판매해서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그 토대가 마련돼 있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20불만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이제 조금 더 수정을 하셔가지고요. 렌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렌탈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렌탈 확대하시면 렌탈 시장에 키워드가 적어거든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재판매와 고객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렌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렌탈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자, 여러분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하나라도 안 쓰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렌탈을 안 쓰시는 분들. 아니면 쓰시는 분들 다 쓰시죠? 네. 근데 그거 쓰시다가 갑자기 물 끓여 드시거나 보리차를 끓여 하시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만큼 렌탈을 써보신 분들은 계속 렌탈을 하게 되겠어요. 이 지금 크리스탈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렌탈에서 해보신 분들은 목도 안 나가면서 몸이 좋아지는 느끼면은 소개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계속 인식이 확산되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시불만 판매하셔도 되긴 하지만 다 좋은데 제품이 비싸대 이런 또 인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탈출구를 많이 내줘야 돼요. 렌탈로 하게 되면 한 달에 10만 2천 원이면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런 인식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5% 정도가 렌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사는 것보다 비싸대. 중고가 온대. 어떤 잘못된 소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팔면 큰일 나죠. 네. 특히 뭐 비데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네. 아직도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분들이. 새 제품이 낫느냐. 그래서 그 고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렌탈 관련해서 언제 배송해 줄 거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사은품 뭐 줄 거냐. 그리고 새 제품이 맞느냐. 그 다음에 AS는 얼마까지 해줄 거냐. 보통 이런 것들 렌탈에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뭐 또 다른 질문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렌탈을 판매하시면서. 네, 보통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새 제품이고 정품이고 베이스가 확실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렌탈에 대해서. 렌탈 서비스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그 빅데이터가 해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TV 렌탈, 이벤트몰, 신혼부부 가전, 공기청정기, 에어컨 렌탈, LG 렌탈 이런 부분들 같은 단어들이 계속 키워드가 나왔고요. 렌탈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연관어가 저렴하다, 좋다, 편리하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다, 그 부정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부담스럽다. 근데 대부분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보통 그 갤럽에서 조사할 때는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 연관 검색어에 대한 부분들을 소셜 커머스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들을 다 검색한 거기 때문에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제품이 출시가 돼서 서비스화 되면 정체성이 좀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비교가 잘 나와 있는데요. 1억 원짜리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과 매달 50만 원에 휘발유를 파는 영업사원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익이냐라는 질문은 이제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이익일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요즘은 매달 정기적으로 제품이 꾸준히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는 선호합니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예전에 그 안경 많이 팔았죠. 안경은 무조건 맞추고 지금은 이제 뭐가 많이 나가죠? 그 원데이 아큐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팔리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시불이 아니고 렌탈도 있고 헬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거기에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본을 좀 참조하시면 좋아요.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지금 많이 줄어들겠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렌탈 시장이 한 10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게 기모노가 비싸죠. 기모노가 렌탈이 요즘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데요.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18년부터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시면 되고요. 항상 한국은 일본을 많이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보면 렌탈이 굉장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금융회사인 뭐 오릭스, 야구회사인 뭐 라쿠텐 이런 회사들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트렌드가 뭐냐면요. 한 집에 오래 있지 않아요. 보통 2년 살고 이사 가고
3년 사업 다른 곳에 이사 가고 하면서 가전제품도 보통 이사 갈 때 바꾸는 거를 보통 트렌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렌탈을 선호하시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부분들도 젊은 세대 인식이 그래요. 뭐 한 곳에서 오래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 1인 가구의 특징은 뭡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나를 위해서 꾸밀 거 많이 꾸미고 많이 누려보자. 욜로 이런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렌탈 산업이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곡 있죠. 그 젊을 때 최고의 몸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번 수입이 한 달에 253만 원인데 보시면 100만 원 가까이를 취미생활 했습니다. 얼마든지 구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는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버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이런 그 취미생활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서핑하려고 해서 다녀요. 이분은 이제 서핑 보드 타기에 자기가 버는 돈에 30% 정도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그림은 나이 들면 아무리 돈을 써도 피부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도 헬스케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그런 것과 접목해서 렌탈이나 일시불로 판매하시면은 다 이분들이 지금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소개하고 어프로치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그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옷을 빌려주는 렌탈이 또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옷을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이제 렌탈로 보내주세요라는 그 문화가 강남에 있는 백화점들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렌탈이 다양하고 최근에는 그 강아지를 빌려주는 렌탈도 나왔어요. 살아있는 강아지. 그런 윤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대표님하고 2010년대에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렌탈 제품은 정수기, 비데 몇 가지 없었어요. 근데 계속 회사들에서 뭐 LED 마스크, 그다음에 운동기구, 런닝머신, 지금 런닝머신도 없어놓고 할 정도거든요. 계속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도 언젠가는 렌탈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겠죠.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본인들이 그 일시불과 렌탈을 정확히 비교할 줄 아시고 고객한테 효율적인 설명을 해주실 때 렌탈로 더 클로징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렌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고객이 렌탈이 됐던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실 겁니다. 검색해서 제품 비교하고 제품 선택하게 되고 첫거래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입어보니까 아주 바로 체형 관리도 되고 몸도 좋아지고 좋아졌을 때 보통 소개가 나옵니다. 소개. 근데 이 첫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소개는커녕 이거 약정만 끝나봐라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소개가 나오게 되고 약정이 종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 또 여러분을 찾아가서 또 신청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연락처를 모르시거나 하시면 인터넷을 검색하시겠죠.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이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관리가 잘 되시면 10년에 몇 번씩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에어컨을 판매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막 전화가 와요. 저희가 광고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면 옆집에 살고 있는 거 가서 물어보고 전화해요. 에어컨이 렌탈이 있어 하면서 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통 LTV라고 하죠. 10년에 고객이 몇 번 우리 제품 사주는지. 근데 이 제품은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도 받아야 되고 또 수명도 이제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여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이용하시면 추가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신규로 몇 건을 판매를 해야 될 거고 또 소개를 몇 건을 받아야 되고 또 온라인 사업 안 하시고 온라인에서 몇 건 정도 판매를 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딱 정해진 판매량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아주 특이한 분을 한 분 봤는데 그분은 333이에요. 원칙이. 하루에 9명을 만나시는데요. 아침에 3명, 점심에 3명, 저녁 때 3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명을 만났는데 10시다. 그러면 약국이라도 가서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거기서 3명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지금도 황윤성 전문가가 나오는데 그분이 10억 그 빚을 지고 회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다 갚고
전무이사까지 올라가는 AIG에서 올라갔었는데 그걸 차도 뭐 벤츠, BMW 뽑을 수 있었지만 비싼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극락을. 그래서 코란도 집차 타고 다니면서 김밥 드시면서 333을 한 5년 동안 실천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성공하시는 분은 뭔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의사 영어를 많이 하셨는데 의사한테 명함을 주면 보통 돌아선 의사가 버린대요. 그 다음 또 가서 드리는 명함 버리시고 밖에 다시 한번 드리러 갔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미안하니까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고액기획도 이끌고 하셔서 성공하셨거든요. 성공하시는 분은 자기만의 이런 전략이 있으시고 표준활동, 내가 오늘 하루에 몇 명을 만나서 몇 명의 가망 고객을 만날 것인지. 저희 영업 못하시는 분들 제가 15년 동안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그 항상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는. 네, 마감날 어떻게 해서 해요. 자기 걸 하든. 그리고 한 10일까지 마음이 편해요. 편하죠. 그럼 지점장님이 넌 뭐하냐, 몇 건 했냐 이렇게 주간별로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발동이 떨어져서 고객한테 찾아가서 막 성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치 내드릴게요. 그러면 고객은 알아요. 아, 이분 잘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10일부터 20일까지 물론 휴가도 가시겠죠. 일을 하시고 10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 걸 미리 영업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들은 첫 달치 안 내줘도 되고 과감하게 막 프로모션 안 해도 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일 5일 남겨놓고 모든 걸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소개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마케팅비가 많이 나가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표준활동.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혹시 경쟁 상품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나봐요. 네. 없나봐요. 네,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유사 상품이 있나요? 네. 네, 있으시면 서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제가 서칭을 그런 게 뭐냐면요. 제가 잠깐 정수기사가 싫어서 가구회사 마케팅 디자이너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의 특징이 뭐였냐면 알바로 직원들을 한 3명 뽑아요. 그 직원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뭐 나투찌나 체리씨나 뭐 에몬스나 한샘이나 이 가구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이벤트를 다 서칭을 해요.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제품 출시, 마케팅 이거를 해가지고 다 매장화돼서 저장을 합니다. 그 알바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네. 그 회사가 벤츠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네, 굉장히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종업체의 신제품 정보, 프로모션을 뭘 하는지. 그래서 5월달이면은 뭐 가족의 달 프로모션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회사에서 하는 프로모션을 다 조사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어떤 걸 뭐 1등은 리모와 케어를 준다든가 뭐 유럽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어떤 프로모션을 짜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려면 알아야죠. 이벤트 정보, 가격 정보, 또 그 홈페이지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판매량, 광고 현황, 마케팅 방법, SNS를 하는지 이런 걸 매일매일 조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여러분들 경쟁 상품을 방송을 했어요, 어저께. 근데 대부분 못 보셨어요. 근데 고객이 그걸 물어보시면 보통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렇게 디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목조목 그 제품은 어떻고 이 제품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게 되면 전문가로 신뢰하면서 보통 이제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칭을 많이 해주시라고 좀 권고를 좀 드리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 정수기사의 영업장을 있을 때 그 홈플러스에 저희 매장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보통 홈플러스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못 들어가고 코웨이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코웨이 저 홈플러스 직원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홈플러스의 직원들 아침에 조회도 해야 되고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약국 갑니다라고 써놓고서 막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매장을. 저희가 여기 처음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고 하니까 매장을 12개까지 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부터 이 매장 디자인만 보고 다녔어요. 계속 백화점도 가고 전자매장도 가고 물론 이렇게 잘 만든 건 아닌데요.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서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경쟁상품이 없고 부자상품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동종업계 제품이 어떻게 하는지 서칭을 하셔야 돼요. 서칭을 안 하시면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홈쇼핑 할 때 지금도 이분들 보시면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홈쇼핑 유양의 쇼호스트라고 음식 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홈쇼핑에 관계를 잘 해놔서 가끔 전화 와요. 부장님 뭐 좋은 상품 없습니까? 그만큼 인맥을 다지시라고 사진을 올려드린 거고요. 저는 정수개사에서 교육부장도 했었어요. 제품에 대한 교육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광고를 하는데요. 네이버 같은 광고를 또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저희 게 지금 5등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대리점이 70개 정도 지금 됩니다. 제가 물어봐요. 업체가 많은데 왜 저희랑 계약하셨다면 처음에 설명할 때 매우 진정성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말씀드려요. 뭐 홈페이지 디자인이 더 이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렌터 사업이 쉽지만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계약합니다. 저희가 2017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70개 정도 만들었다는 것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 그러려면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본사와 대리점 간에 어떤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 문구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한 거에 비해서 설치 기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 50%가 설치가 안 됐어요. 저희는 마케팅 비용을 막 1억씩 썼는데, 근데 저희는 그 회사에다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원망도 안 하고, 어차피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미안하니까 저희한테 수수료도 더 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유사한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본사하고 정책이라든가 방향, 교육, 판매, 수당 이런 거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하실 수 있을 때 강한 클레임을 제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믿으시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창립 이념이 있어요. 저하고 대표님 이제 부천에서 만나서 같이 사업해보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경우도 불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이지 않는다. 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사업한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은 능력이 아닌 평판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판매해서 많은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 지점에 대한 평판, 그 직원들에 대한 평판, 그리고 제품에 대한 평판. 그러려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도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아지트샵, 어떤 이런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굉장히 서칭을 많이 해서 저희만의 광고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온라인 광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거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보정속옷이라고 치면은 이건 해당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나오죠.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적어도 광고를 하시려면 이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연관 검색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보정속옷 아니면 닥터코르셋, 크리스탈 리폼 333을 쳤을 때 연관 검색어가 뭔지 이거를 잘 이해해 주세요. 이거가 광고 키워드에 같이 들어가야 품질지수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객이 실제로 검색하는 영역은 이 첫 페이지 부분에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크리스탈 리폼 333 검색하니까 키워드 광고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먼저 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 속옷이라고 네이버에서 쳐보면은 한 달에 검색이 몇 건 되는지 나와요. 지금 스타킹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대부분 요즘 모바일이 70%예요. 여러분들이 광고하시면 모바일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PC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구매하려고 집에 가서 PC 켜서 로딩하시고 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 이걸로 하시죠. 네, 거의 90%가 이걸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고요. 네, 닥터코르세 검색하니까 한 달에 검색하는 양이 모바일에서 530건, PC에서 90건 검색이 나와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0,000건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지금 나오는 게 530건밖에 없고요. 모바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영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고요. 제가 순서 드린 건 뭐냐면 모바일 영역에서 이렇게 나온 순서대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광고하시면 여기에 뭐 다 영역에 나와 있으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쇼핑 영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영역에도 첫 페이지에 나오면 좋죠. 스크롤하면 다 보이시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 뉴스 부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 내시는 거 5만 원이면 내시는 거 아시죠? 여기 저기 사장님 어느 지점이시죠? 예, 용인 지점에 크리스탈 리폼 333 뭐 매장 뭐 성황리 오픈 이렇게 내시는데 5만 원이면은 무슨 뭐 스포츠 항구 무슨 경제 매거진에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탈 리폼 333을 치면 뉴스 영역에 첫 번째 그게 한 달간은 뜹니다. 보통.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뜨면 뭐냐면요, 고객들이 신뢰를 해요. 저희는 마케팅일 뿐인데. 예. 뭐 JD 미디어나 이런 거 광고해주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주시면 당일날 다 송출이 됩니다. 이런 그 언론 기사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내셔도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뢰가 있어요. 이거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거를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지식인에도 올라 있으면 좋겠죠. 크리스탈 리폼 333 뭐 효과가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다 알아요. 네. 이런 것도 마케팅에서 의뢰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웹사이트 영역도 광고 대행사에 돈을 지불하시면 첫 번째 띄워줘요. 요건 클릭하면 돈 안 나갑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5만 원, 10만 원 내면은 첫 번째 영역이 또 뜨게 해드리더라고요. 네, 동영상 영역 나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하셔서 우리 업체 지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온라인 광고 안 하시더라도 쳤을 때 용인이네요. 네, 용인 보정동에 무슨 이렇게 나오시면 좋죠. 이거 등록하시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이거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렌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6월달에 킨텍스에서 렌탈쇼가 있어요. 거기 나가시면은 뭐 안마의자, 뭐 침대, 뭐 헬스케어 쪽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들이 다 그 출시가 됩니다. 보통 입장료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저는 사장님께 한번 나가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일반 고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데요. 코리아 렌탈쇼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라고 이거 문구를 좀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그 Z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X세대나 밀레니엄 세대이실 거예요. 보통 30대 이내를 보통 밀레니엄 세대라고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책들이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마케팅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 부모가 된 밀레니엄 세대 이런 책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기가 있는 게 이 최강 소비 권력 Z세대가 온다. 이게 최근에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Z세대는 보통 2000년 세대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면 뭐 20살도 있고 뭐 25살도 있거든요. 그럼 뭐 소비력이 없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Z세대는 디지털 기기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기기로 끝나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아기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식당 가서 이렇게 부부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울면 어떻게 하죠? 유튜브로 틀어주거나 만화 틀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익숙한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을 접근하는 데 굉장히 능숙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못하라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Z세대는 이거 그다음에 태블릿 PC, 게임기 5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진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죠. 전화 받는 모양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어린 아기들.
그렇죠? 뭐 반목, 마상, 비담, 뭐 상스 직업 전 이런 단어들 모르겠어요. 이런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Z세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그 마케팅이 활성화돼서 네이버를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크리스탈 리폼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선점하시는 분이 마케팅상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제품 구매 등 집안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되지만 이 친구들이 엄마 이거 사면 안 돼. 제가 어저께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신 트렌드를 알려면 그 송도에 저희 국제학교 있거든요. 국제학교에 학교 시간에 가보면 엄마들 입고 오는 거 또 그 학생들 입고 오는 그 유행 상품 보면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행 상품. 그만큼 이 Z세대가 이런 집안의 어떤 의사 구매 결정에 많은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이 입지 않나요, Z세대도? 애들이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Z세대가 설명 두고 하는 엄마한테 그거 엄마 사지 마 이러면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내가 다 알아봤고 디지털 다 알아봤고 뭐 SNS 알아봤는데 인스타에도 다 잘 나오지도 않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사지 마, 좀 더 알아봐 이렇게 하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같이 매장에 오면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예. 학생들은 이제 허리가 굽었으니까 좋아지고 시작해서 이 Z세대를 잡으면 그만큼 좋고요. 이 친구들은 또 자기가 그걸 사면 바로 또 SNS에 올려요. 인스타. 요즘 또 스냅칩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무서운 세대라고 보시면 그래서 유명한 일반인을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이키하고 탐스 슈즈. 탐스 슈즈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근데 어떤 게 더 유명하죠? 나이키가 유명하지만 Z세대는 탐스를 더 좋은 회사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 아래를 주는 네. 신발 한 켤레를 팔면 빈곤국에 한 켤레를 기부하고 뭐 안경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세대가 Z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근에 미스 트롯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아우 재밌어요. 재밌죠? 네. 제가 거기서 하나 트렌드를 봤어요. 군인들 최근 프로 나왔었죠. 네. 막 몸매 좋고 이쁜 사람들을 이렇게 누를 것 같죠? 네. 어머니라는 게 1등 하잖아요. 네. 가창력 좋은 사람을 자기는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쁜 사람을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Z세대긴 하지만 가치관 이런 부분들은 밀레니엄 세대의 가치관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대가 Z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키는 멋있게 광고하죠, 이렇게. 하지만 탐스는 빈곤국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해주는 광고가 Z세대에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Z세대는 이 과시용 브랜드보다는 실제 세상을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이 백화점에서는 Z세대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다 온라인 SNS를 통해서 구입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많이 홍보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분명 도움이 되십니다. 기업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처음에 하기 어려우시면 뭐 잘하는 자녀분들 도움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즘 광고 대행사 하기를 하시면 콘텐츠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Z세대의 소비 성향을 정리해보면 구입 과정에서 경험이 얼마나 쿨한지 따지고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립니다. 특징들이. 그 다음에 제품 구입을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소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까지 이제 고민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트리스를 하나 샀어요. 그 매트리스가 택배로 와가지고 꺼내서 설치하는 거를 다 찍어서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는 캐스퍼 나도 사볼까 이런 욕구가 생기십니다. 그럼 크리스탈 리폼은 얼마나 좋습니까? 렌탈을 판매하실 때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도 올릴 수가 있고요. 소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쇼핑 사이트의 인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상품 하나 더 보여주고 옵션 하나 더 붙이고 쿠폰 하나 달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배송은 얼마 이상부터 무료 쿠폰 사용.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지구락 아시죠? 지마켓에서 만드는 거. 네. 그냥 배송비 없고 제품 사진, 제품명 가격 이렇게 홍보하시는 게 더 Z세대한테는 요즘 다가선다는 거죠. 다 분더더기 없이. 그래서 무옵션, 무료 배송, 네, 무낚시성 쿠폰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쇼핑몰의 깔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인받고 해서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본 가격이 그대로 구매 가격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 처음에 고객 오셨는데 처음에 설명했던 가격하고 좀 높아지거나 그러면 고객이 당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딱 고객을 보시고 아까 7-1번인가요? 그걸 하실 분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걸 가신다든가 하셔야 되고 미끼 상품부터 얘기하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다 빼고 쇼핑 본질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 회사는 물건을 파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경험을 파는 회사입니까? 이게 이제 Z세대 아니면 모든 세대에서 원하는 부분들이고요. 고객의 구매를 얻고자 합니까? 아니면 감정을 얻고자 합니까? 물건을 파고 구매를 얻고자 하면 아마 팔 수 있지만 소개라든가 좋은 반응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고객의 감정을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명한 무지 USA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름값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깝다고 느껴요. 그래서 좋은 제품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죠. 좋은 제품, 브랜드가 아니라 좋은 제품에. 그래서 검색어를 비교해봤는데요. Z세대는 뭐 사진 언급량이 가장 높고요. 실제 구매한 걸 보고 싶다는 거죠. 후기. 가격, 사이즈 이런 순이지만 Y세대는 가격, 배송, 적립금, 퀄리티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세대인 것 같지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다른 게 사진이나 뭐 가격, 사이즈, 추천, 스타일 이런 게 중요하고요. 우리 세대는 보통 이제 가격, 배송 언제 해주냐, 적립금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를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 화질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캠코더나 이런 거를 들지 않으셔도 양질의 그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꼭 공유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렌탈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렌탈 판매하시면서 이런 건 좀 불편하다. 뭐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답을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들을 만나는 시간대가 꼭 낮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6시 이후에는 고객하고 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신용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물건을 내보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해피콜이 해피콜이랑 렌탈 시간대가 너무 짧다. 왜냐면 현대인들이 퇴근 후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주말도 안 되고. 부분은 저희가 영원한 숙제긴 한데 왜냐하면 콜센터도 야간 콜센터가 보통 10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현대 같은 경우는 한 7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우리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시, 9시까지 하시는 상담원들은 없어요. 한 7시까지는 보통 남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원하시는 시간대를 명확하게 피드백 해주시면 적어도 뭐 7시 이후라도 보통 직장 6시에 많이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7시 정도가 통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8시, 9시에 상담하는 직원들은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렌탈을 한다고 카드를 주긴 했는데 이 사람의 사용 상태가 상담을 진행하고 결제가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해피콜이 아니면. 네네.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가능은 한데요. 그래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안 하냐면 고객 동의를 사장님이 전달하셨다 하더라도 고객이 동의했다는 기록이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클레임 제기하면 이제 불법이 돼 있어요. 사실 주인번호,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면 바로 저희 가능하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회복 음력은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가지고 차장님이 담당하셔가지고 네. 언제라도 이제 된다 안 된다는
통보를 주면 저희가 이 서류를 받아와서 넣으면 되는데 이제 렌탈 같은 경우 일단은 토요 같은 게 받았는데 지금 관품 받는다 우리가 그날 오케이가 됐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할부금융은 아까 말씀대로 동의 받아가지고 번호 넣으면 오케이 된다 그러면 월요일에 서류를 밀어넣으면 되는데 또 월요일에 만나야 돼 변심된 사유들 많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그 동의서 양식을 현대에서 요청해서 사전 조회할 수 있는 거를 사인해 주시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 네, 초기에 제가 그걸 제안을 했었는데 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제안하면 왜냐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는 한다. 근데 그게 네. 모든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힘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건 정도 아까처럼 뭐 그 밤에 통화 토요일 가능하신 영업을 한다거나 네. 주일은 뭐 그렇더라도 토요일 영업이나 이제 과외 시간 영업에 대해서 네. 그런 홀드는 괜찮아요. 그거 한번 그게 제일 필요한 것 아, 같아요. 네. 또 다른 왜냐면, 분들 네. 네. 한 명당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게 현대렌터에서 직원이 하는데 아, 아니에요. 어차피 저도 옛날에 그 회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직원들이 다 그 후배들이에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 16,900원. 총 렌탈료가 얼마죠? 한 400. 16,900원 410. 320. 아니 410, 한 5만 원이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야. 415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여러 가지 랩 제품을 렌탈하시는 분 계시다는 거죠? 나 7-1 아들 거, 세트를 딸 거, 했는데 그런 거, 예. 7-1 세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가 아니라 뭐 1번 세트를 더 하고 싶다, 2번 세트 더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총 불이백 6, 7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총 불이백이잖아요 우리는. 네. 그게 한 700 정도 뭐 원하는 거죠? 제가 메모 좀 해서 그 부분을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 말고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등급을 좀 높여서 하는 방법도 괜찮죠. 지금 6등급이잖아요, 그렇지? 3-2, 1이 6등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두 개를 하고 싶다면 등급이 좀 높은 사람, 왜냐면 이게 오더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더 유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어떤 렌탈사는 그런 게 있어요. 5등급은 뭐 3개까지, 6등급은 2개까지, 7등급이 있는데 아직 그 렌탈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런 게 풀어야 될 게 많아요. 그것도 한번 제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분이 3등급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15만 원으로 뭐 2세트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는 하나를 했는데 그 뒤에 이거 보니까 정말 좋아. 그래서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 몰랐네요. 피드백을 주시면 좋고요. 보통 렌탈사에서 일정 기간 렌탈료를 잘 내면 뭐 어떤 렌탈사는 추가로 계속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아마 처음에 그 한도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품의 구성은 조금 더 다양하게 쓰겠어요? 그걸 이제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 렌탈 제품을 만들어서 막 파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상품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셀렉턴 같은 경우는 마스크로 성공했잖아요. 요즘은 염정아가 수전하는 이 목이 나왔어요.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두피는 의료법상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 번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해 주셔서 저기 개수가 안 돼, 개수가. 근데 얼마든지 뭐 IT가 들어간 제품 있죠. 내가 이렇게 구분이면 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일단 많이 판매를 좀 해주시면 좋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사랑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좀 있으시죠? 전에 7등급 된다 하셨는데 6등급까지밖에 안 되던데요? 최근에 현대렌탈 서비스에서 네. 7등급까지 표준했어요. 일반 가전제품 렌탈은. 여기는 6등급. 예. 그게 아니라 세트마다 달라요. 근데 7등급은 위험해요. 10만 원 이상 렌트는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별로요. 당장 렌트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유지를 안 하면 여러분 보증금 날라간다 생각해야 되고 그 리스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아까 말한 대로 7등급 등급은 연체를 할까 말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표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7등급을 풀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푸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건 7등급 제가 놓아있어요. 싫다고. 연체율이 네, 연체율 때문에 안 돼요. 20% 30% 되면 여러분들 그 판매한 게 허사가 되버리고 회사는 리스크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 5등급으로 여기
등급이 보증금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7등급은 벌써 연체를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렌탈은 할부금융처럼 여신의 한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신이 많든 안 많든 잘 내는 습관이 있냐 없냐를 보는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체를 안 하고, 왜 그렇죠, 돈 많아도 집세 맨날 늘리는 사람, 공과금 늦게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집을 빌려주는데 돈이 더 되는 게 아니고 안 빌려야 되거든. 안 빌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브레이크 딱 들어오면 우리가 다 그 해결을, 이 렌탈은 우리가 갖다 팔아도 그 뭐지 대손 책임 그때 내가 며칠 안 한다했잖아요. 대손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 25개월이잖아요. 저희가 25개월을 우리가 유지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잘 조절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거기 6등급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 되는 분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뭐 캐피탈을 통해서 차를 샀거나 제2, 3금융권의 대출을 받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많이 쓰셨거나 뭐 이런 거 하셨으면 6등급이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을 해도 문제가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특검을 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그 신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왜냐면 필요한 게 현대렌탈사 여시나 뭐 하냐면 여시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렌탈의 장점은 전혀 신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캐피탈은 솔직히 떨어지잖아, 잠깐. 이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 조회가 어려운 거야. 신용 조회를 안 하고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다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나이스나 이런 데서 걸어는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조회를 받아서 걸어줄 수 있지만 그걸 나중에 브레이크 걸었을 때 문제가 생각해봐야 돼. 그게. 난 여신 받은 고객이 게 스스로 조회한다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고객 중에는 자기가 몇 등급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있는데요. 그래서 우회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 쓰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우회해서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신용카드는 7등급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일단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일단 7등급 이상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 자기 근데 이름을. 신용카드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럼 사람들이 신용카드 연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렌탈은 신용카드를 500개를 갖고 있는 연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신용카드 낸 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한 달 연체를 했어. 전화요금 연체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연체 지금 저번 달에 연체를 해도 이번 달에 렌탈이 안 나온 거예요. 등급이 높아도. 아직 등급 조정 안 됐는데 5등급이야 이 사람이 연체를 전화요금이나 그게 언제 풀려요? 그건 모르지.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푸는 게 아니지. 갚았어. 내가 예를 들어 연체를 해서 갚았어. 3개월 정도. 3개월 넘었어.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의하실 게 뭐냐면요. 보통 핸드폰으로 신용제를 하거든요.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신용카드로 신용제하는 것도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내가 사업하다가 등급이 안 좋아서 와이프 명의로 쓰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명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이 본인 명의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분은 뭔가 사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못 만드는 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역할이 저희가 이제 대리점 교육할 때 쓰는 다른 자료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프로치라든가 제품에 대한 설명, 렌탈에 대한 유의사항, 렌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시면 고객님이 회피콜 과정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렌탈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약정 기간이 몇 년인지, 그 다음에 중간에 해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가져가는 건지 소유권 이전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콜센터에서 빨리 통과가 돼요. 근데 갑자기 상담하고 있는데 사업은 뭐 줬고요? 상담원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클로징을 더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빠꾸돼서 다시 상담하는 데 쓰시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떤 해지? 어떤 우리 사업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상담이 진행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상담원은 준다 안 준다 권리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중간에 저기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떤 그 의약품에 묻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걸 부각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물어보시면 뭐 자녀 렌탈의 몇 프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신 지식이 있어야 가족을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료. 모를라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요. 렌탈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많이 하셔서 입금률도 좋고 이게 그 해약률이 없으면 등급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7등급, 8등급까지 풀 수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 데이터가 너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렌탈 서비스에서 등급을 좀 한 등급 내려드릴게요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내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대표님 말씀처럼 필터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환수를 당하거나 제품에 대한 뭐 보증금이 날아가는 그런 피해를 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 관심을 가지시고 SNS에 관심 가지시고 서칭하시고 하시면 렌탈이 점점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이거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장에 잘 전문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고 당장은 뭐 눈에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여기에 등한시하시면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디지털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판단하고 쇼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그 강남에 저런 데가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논현동에. 거기 가시면 이름이 좀 웃기지만 디지털 유치원 마케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 광고하는 거, SNS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한 4주 동안 알려드립니다.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저도 6주 동안 수강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누가 나오셨냐면 그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있죠.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들 성공한 경험담, LG 칼텍스, 뭐 IMU 에너지 있죠. 그거 만드신 분이 와서 강의해 주셨고 잘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자기 경험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급하신 거는 디지털 마케팅 유치원. 아주 처음부터 자세하게. 보통 시간이요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저녁 때. 아 좋네. 수강료는 한 100만 원인가. 수강료도 좋네. 수강료 놀리지 마요. 그냥 그리고 가끔 이렇게 프로모션해요. 하셔서 나는 그냥 오프라인만 팔래 좋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대표님이 50% 세일해가지고 저희가요? 안 먹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는 다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사실은. 독학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쁘고 시간이 이제 없으시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수강하시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업그레이드가 되시고. 그래서 Z세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 세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제가 그 어떤 부분들을 전달할지 잘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고요. 다들 사업에서 번창하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